레디 액션! 수업은 우선 이곳은 소통을 중심으로 한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 간의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서 함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분위기요? 분위기는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발표하고 활발한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돕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교 수업은 좀 자유로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충분히 뭔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의 방식은 약간 소통하는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나와서 뭔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도 하고 선생님도 똑같이 학생들한테 하면서 되게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물론 뭐 의견이나 생각 차이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항상 매일 하는 수업마다 되게 화목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방식은 과목이랑 교과목이랑 그리고 학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이 대부분 다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학생 모두가 다 이해하고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활동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원리를 찾아내고 응용하고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저희 9학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한 명 한 명 대화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 방식이랑 진행되는 분위기는 일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 학생들이 좀 더 자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계획을 짠다든가 우리끼리 뭐 모둠 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이걸 통해서 뭘 배울 건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애들끼리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많이 싸우고 그다음에 서로 답답해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수업이 익숙해질수록 학생들도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즐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은 다른 과목은 우리가 아침 농사와 보통 산림 수업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농사와 산림 수업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러한 철학을 녹여서 하는 거라 수업 시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놀이터 수업이라는 수업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논문 형식으로 졸업을 마무리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하지 않는 과목이 아주 많죠.
그 논문, 철학, 실기, 영화, 지혜, 연극, 뭐 논문 아까 했구나. 독톡을, 뭐 승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뽑자면은 아마 프로젝트하고 자치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일반 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일반 학교 과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길찾기라고 진로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느 기간에만 특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부부터는 아예 학교 교과목 안에 1년 내내 특정 요일에 그런 과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끼리 고등부는 고등부끼리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하는 회의 시간도 매주 시간표에 들어가 있고 또 그 밖에도 고등부부터는 안 하긴 하지만 중등부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농사를 하든가 밥을 짓든가 하는 살림 수업도 들어가 있고 뭐 봉사 시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학생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살피고 아니면은 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일반 학교보다는 또 친근하고 긴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같은 또래보다는 또래에서도 역시 그 욕구를 풀어내지만 관계 욕구를 선후배 사이의 관계 욕구가 좀 확장되는 그런 욕구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좀 경쟁 관계보다는 선후배 사이에 좀 협력하고 그다음에 또 관계를 위아래로 확장해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의견도 많이 듣고 학생들 하나하나가 주체가 돼가지고 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 학교에 다녔었는데 이번에 와서 느낀 장점은요. 학생 수가 다른 학교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학생들을 더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장점 하나는 전교생을 웬만하면 다 알고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년을 옮기더라도 반이 바뀌거나 한 일이 없이 같은 학년 친구들하고 계속 지낼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었다가 약간 관계가 틀어져도 보통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른 반 되면 그 친구랑은 그대로 끝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그래도 얘랑 같이 쭉 갈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고 서로 맞추려 하고 그런 점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적으니까 뭐 학교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행사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진행이 좀 더 용이하고 서로의 의견도 하나하나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그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 일반 학교는. 그러다 보니 학교가 굉장히 많은 정보의 양과 많은 학습량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대안학교는 상대적으로 입시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지식의 양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공부를 포기하는 것 같고 매일 눕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느냐 그 시점의 차이인 거지 뭐 대안학교가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포기했다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이 좀 자유로운 공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편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기본 교과 수업들을 대안 학교에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학생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자치활동, 뭐 회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거는 일반 학교에서는 되게 원활하게 되는 편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겉모습만 보고 되게 편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뭐 여행을 자주 다니는 학교가 대부분이니까 여행 가는 모습들을 보면 아, 뭐 저기는 저 학교는 놀러만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스쳐가듯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안 하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비해서 대안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건 팩트긴 해. 사실인데 그게 공부를 안 하는 대신, 그러니까 공부를 적게 하는 대신 그것 외에 다른 게 훨씬 더 많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절대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 학교마다 다 다른 거지. 그치? 왜냐하면 그냥 대안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공부에 대해 아직 사회에서 편견이 있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처럼 교과 위주로, 그 다음에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공부하면은 그냥 교과 과목 국영수 따다다 외우기 아니면 입시 준비하기 그런 거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안학교 교육은 그런 인식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공부가 아니다 하고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선 대안학교가 정부나 나라에서 인가를 하거나 지원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어떠한 각 가정에서의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시설이나 이런 것, 뭐 교사 인건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나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곳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힘겹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원을 못 받으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을 더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대안학교는,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는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 적다 보니까 뭔가 학생 개인이,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크겠죠. 저희 학교도 정말 비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잣집 학생들이 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학비가 비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학비라는 것이 좋은 학원을 보내고 막 비싼 교육시키고 이런 뜻으로 그 부모님들께서 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그냥 학생들이 조금 더 학생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마음을 내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단순히 뭐 부잣집, 뭐 잘 살아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듯하게 벌어가지고 그런 비용을 기꺼이 내시는 가정도 봤고, 그래서 정말 여유롭고 잘 살고 해가지고 조금 비싼 학교를 보낸다 뭐 이런 거는 조금 편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랑 다르게 나라의 지원이 없으니까 자식을 대안학교에 보내려면 일반 학교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일단 그게 그렇다고 대안학교가 귀족 학교다, 뭐 있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학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나라에서 대안학교도 학교를 인정을 해주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안학교를 다들 더 잘 다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편견으로 좀 흘러서 가는 것이 이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선 안타깝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학생들 어떤 치유의 어떠한 학교, 어떤 사람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의 치유의 중심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학생도 있고 이러한 학생도 있고 이러한 욕구들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시가 아닌 경쟁이 아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동의를 가지고 온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네? 이러한 시선이 좀 더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대안의 길을 가는 거니까 학생들이 좀 적응을 못하고 가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있어서 뭔가 저는 좀 더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교육 체제랑 맞지 않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일반 학교 교육 체제랑 안 맞으니까 대안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 있는 교육 철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또는 뭐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 다른 교육 방식의 그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사람들이 모두 그 적응을 못해서 오는 사람은 아니다. 아예 신입생인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대안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대안학교는 아무튼 그 공간에 적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게 뭐 일반 학교에서 진짜 잘 안 맞거나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 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1학년 때부터 이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대안학교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스스로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편견은 이것도 대안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어느 특정한 학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설령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아들 학교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입니다.